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교수의 기초 파이썬 15장 다섯 번째 순서로요. 클래스 변수와 언더스코어 딕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죠. 서클 인스턴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C1이라고 합시다. name equal C1이라고 하고요. 반지름은 4입니다. 그리고 파이 원주율은 3.14 이렇게 근사한 근사값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요런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서클 인스턴스 2가 있다고 할 경우 얘도 역시 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서클 인스턴스 3 역시 속성, 즉 인스턴스 변수를 가지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파이 값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서클 인스턴스 C 1과 2는요. 파이 값을 3.14, 3.14로 했는데 얘는요. 파이 값을 3.1415로 했다고 칩시다. 근사값을요. 그러면 뭔가 좀 세 개의 인스턴스들이 공유해야 될 요놈 중에 요놈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상에 에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즉 인스턴스 변수 중에서 이 클래스들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개별 인스턴스가 모두 가지도록 하면요.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고 요게 오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와 같은 코드를 살펴보면 서클 클래스의 개별적인 그죠? C1, C2, C3가 모두 다 파이 3.1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별다른 문제 없어요. 그죠? 셀프.파이가 3.14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보셨듯이 개별적인 인스턴스들이 파이를 모두 인스턴스 변수로 가진다는 점이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클이 있으면요. C1, C2, C3 세 개의 서클 인스턴스들이 있고 그죠? 그 인스턴스의 에리어를 구하는데 모두 다 self.py 3.14를 이용하네요. 그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C1, C2, C3의 면적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즉 C3.py를 3.142로 라고 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얘만 뭔가 좀 다른 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죠? 파이 값이 유지되려면 얘는 C1, C2, C3가 모두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클래스 변수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이 인스턴스 3개에 대해서 모든 인스턴스들이 파이라고 하는 거죠. 원주율 값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를 파이 이꼴 3.14와 같이 클래스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얘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 인스턴스들이 이 변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클래스 서클 해놓고 파이 이꼴 3.14라고 합니다. 즉 self.py가 아니고요. 파이 이렇게 놓으면 얘는 클래스가 가지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의 변수는요. 인스턴스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는 이렇게 circle.py로 써주셔야 되고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3.14라고 하는 요 놈을요. 클래스 변수 그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변수는요. 에리어를 구할 적에 모든 인스턴스들이 그죠?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만일 어떤 이유로 얘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얘만 고쳐주게 되면
전체 코드가 이와 같이 그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더스코어 디ct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있는데요. 파이썬 클래스는 디폴트 속성하고 특수 메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언더스코어 str이라든지 언더스코어 init 요런 것들은 앞서 살펴보셨던 특수 메소드잖아요. 그죠? 근데 이 dict 속성은 객체의 속성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딕셔너리 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앞서 살펴보셨듯이 딕셔너리는 키 밸류, 그죠? 키 밸류, 키 값의 쌍을 갖는 자료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를 가지고 값을 참조할 수 있죠. 요걸 가지고 객체가 가진 여러 개의 속성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name과 radius는 이 인스턴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인스턴스 C1을 만들어 놓고 그죠? 이 C1의 속성에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싶을 때 C1. dict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얘는요, name이라는 이 인스턴스 변수에 C1이 있고 radius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에 4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속성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인스턴스 변수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짤 적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죠. 그렇죠? 즉 인스턴스 변수와 값의 사상 관계를 이와 같이 딕셔너리 구조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게 언더스코어 dict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뭐냐면은 이 속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name이라는 키를 써서 그리고 radius라는 키를 써가지고요. 각각 name과 radius의 변수 값을 이와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그죠? 딕셔너리는 꺽쇠 안에 그죠? 키 값을 써서 밸류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키 값을 주고 밸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스턴스 변수를 키로 사용하여 값을 얻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 name과 radius가 있네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언더스코어 dict를 수행해 보면 출력해 보면요. 이렇게 name이라는 키 값으로 C1이 있고요. radius라는 키 값으로 조회하면 4가 나오죠. 그죠? 즉 name과 radius라는 이 속성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속성에 대해서 그죠? 딕셔너리 형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그죠? 밸류 값은 C1, 그 다음에 4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클래스의 속성은요, 디폴트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dict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모듈이라는 것도 있고, init이라는 것도 있고, weakref, do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는 클래스의 속성에 대한 값 정보라든지 혹은 클래스가 속한 함수 등 이런 것들의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클래스 변수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죠? dict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